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중간 점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6월 13일 끝나기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제가 세부 소식들은 항상 이제 텔레그램 방에 현재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제 실시간 있게 제가 직접 AMA 듣고 번역도 하면서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영상은 지금까지 알렉스가 해킹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 6월 13일에 있을 리스팅 관련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체적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알렉스는 아시다시피 1370만 스택스가 탈취되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팀도 처음에는 패닉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복구안도 수립이 되고 토큰도 마이그레이션하고 6월 2일 이후로는 이제 멀티시그도 조정하고 기존 자산들도 새로운 풀로 옮겨서 알렉스도 열고 이런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알렉스 해킹된 돈을 어떻게 보상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AMA도 엄청 많이 열리고 유저들 투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은 기권입니다. 알렉스 재단이 여기에 투표를 했고, 두 번째 안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투표가 안 나와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알렉스 팀이 갖고 있는 남은 자산이 1.6억 개의 팀 물량 알렉스와 약 700만 달러 USDC를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유저들 보상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크게 4만, 4한, 5한 정도가 주목을 받았는데, 4한은 사실상 선택이 안 될 것 같죠. 저는 4한을 가장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4만과 5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4만은 합성 스택스를 발행하는 거였어요. 재단이 갖고 있는 1.6 알렉스와 700만 USDC를 담보로 합성 스택스 가칭 A 스택스를 발행해가지고 유저들한테 나눠주자는 아니었어요. 이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택스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알렉스가 100원인데 스택스가 지금보다 가격이 막 2배, 3배 올라버리면 디페그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단점이고, 문입은 알렉스 트위터 스페이스에 와서 이 안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비트파이넥스랑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자기는 합성 스택스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안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5번은 그냥 남아있는 스택스를 보상하고 팀 물량의 알렉스도 다 보상하자라는 안이었어요. 팀이 1.6억 개의 알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유저들이 탈취당한 1스택스당 알렉스 10개씩 지급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1000스택스를 탈취당했다면 총 10,000 알렉스를 받게 되는데 이걸 32사이클에 나눠서 받게 되는 안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5안의 장점은 명확하게 내가 받을 토큰이 확정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하지만 얘는 사실상 팀 물량의 알렉스가 다 소진돼서 나중에 블록 딜을 그래 너네 해킹 당했는데 3개월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VC가 알렉스를 살게 라고 했을 때 그 팀원들이 판매할 알렉스가 없어지는 안이에요. 그래서 좀 유휴 자본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알렉스 팀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팀 토큰을 어느 정도 프로토콜에서 갖고 있는 게 좀 동기부여라고 하긴 좀 조심스러운데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4안, 4만, 5안 순서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5안은 사실상 알렉스가 덤핑이 엄청 많이 돼서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이 5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그래서 아마 LP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1스택스당 10개의 알렉스로 총 32번에 나눠서 분할 지급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이후 알렉스는 이렇게 거버넌스 투표도 하고 곧 풀도 재개장할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AMA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털린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을 못했지만 그래도 내부자의 소행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 보안 회사도 채용했다. 그리고 다중 서명을 안 쓴 이유는 이 다중 서명이 스택스 현재 환경화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
해킹 이후에 72시간 동안 탈취된 자산을 복구하는 데 힘썼고, 또 스프레드시트로 계속 해커 자산도 관리하고 있고, 동시에 보상안도 이제 설계하느라 신경을 썼고, 뭐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적 투명하게 소통을 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알렉스 팀도 탈취당한 경로를 몰라서 못하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뭔가 유저들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은 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계속 AMA를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해오면서 프로토콜 운영을 재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AMA를 했고, 5안 내가 탈취당한 스택스는 알렉스로 교환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점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알렉스 상황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상안이 거의 확정된 것 같다. 내가 탈취된 1스택스당 알렉스를 돌려받게 될 것 같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털린 건 스택스인데 왜 알렉스로 주나요? 라는 불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안들이 물론 저도 어떤 심경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만, 가진 자원 내에서 분배할 수 있는 안들이 몇 가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가진 거는 다 사용하려는 모습이다 라는 거를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한된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알렉스가 운영을 재개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렉스 토큰이 새로운 토큰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알렉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안이 업그레이드된 토큰으로 토큰 스왑을 하게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게이트랑 쿠코인은 알렉스의 토큰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빗썸에서 알렉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패될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제 입장을 밝혀보고, 두 번째로는 알렉스는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썸 투자 유의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빗썸 투자 유의 종목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또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에 가깝지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셔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 피해도 당연히 입었고,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식을 최대한 전달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도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일 뿐, 절대로 여러분들의 뭐 투자 판단이나 대처에 대한 조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알렉스 입장에서도 뭐 쿠코인 게이트가 토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알렉스는 빗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알렉스에서 가장 많은 유동성을 담당하는 중앙거래소가 빗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빗썸의 상장 유지 결정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렉스는 6월 13일날 거래 지원 종료가 될지 유지가 될지 연장이 될지 등등이 6월 13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앞에 엔터 버튼이 있는데요. 이 엔터 버튼은 지갑 보안 이슈 플러스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해서 연장이 됐고, 알렉스는 익스플로잇이 된 상태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익스플로잇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킹당한 자산을 유저들한테 잘 복구해줬는가, 두 번째로는 원인은 잘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가 정도가 이 거래를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렉스는 자산이 탈취됐고, 그래서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재단과 확인 중이다 라고 했어요. 알렉스는 뭐 제가 닥사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찾아봤는데 AMA도 계속하고 유저 보상 방안도 부족하지만 내놓긴 하고 있고, 하지만 특히 문제 원인 파악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됐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보안 감사를 이제 추가로 체결하고, 앞으로 멀티시그 적용을 위해서 프로젝트 업데이트도 하고 토큰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사후 대처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저들의 자산이 100% 복구된 게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점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닥사의 기조를 아실 거예요. 뭐 예전같이 좀 허술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잡는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 닥사와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금 더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 6월 이번 달에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상장 코인들의 상장 폐지 기준안 가이드라인을 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올해 7월부터는 가상자산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들이 관련 움직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알렉스가 좀 타이밍도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래가 유지될 확률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알렉스 망하냐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저는 알렉스를 왜 실드 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실드를 아예 안 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손해를 되게 많이 봤지만 알렉스를 실드를 안 친다고는 못하겠는 게, 저는 알렉스가 진짜 스택스 메인넷 출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왔거든요. 알렉스는 스택스에 변변한 AMM 모델이 없을 때부터 얘네가 코드를 다 짜왔고, 오라클이 없을 때도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얘네가 가이드를 짜왔고, 브릿지가 없네 생태계, 그럼 브릿지를 만들어 왔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좀 진짜 열심히 해왔다 거에 대한 얘기를, 실드 친다는 얘기를 들어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알렉스가 정말 많은 걸 해오고 있었죠. 엑스링크 출시, 리사 출시, 룬도 이제 알렉스에서 거래 지원하도록 열심히 할 예정이었고, 스테이킹, 런치패드, 파트너십 체결, 또 얼마 전 언급드렸던 게이즈도 에어드랍을 줄 것 같고, 쿠코인, 비트겟, 코인원, 빗썸 최근에 상장도 많이 했고, 10밀리언 규모의 투자도 무려 스파르탄 그룹한테 받고, 비트코인 레펀드도 만들고, 정말 얘네가 열심히 해왔다는 건 사실 부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실드를 치냐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인데, 저도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당연히 화도 나죠. 제가 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얘네가 열심히 해온 프로젝트라는 거를 좀, 그런 마음 아픔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좀 저한테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알렉스 팀이 정말 열심히 해왔고,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았던 부분도 몇 개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정말 열심히 해왔던 팀이고, 스택스 생태계의 진짜 개국공신 같은 애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망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지금 일해왔던 대로 하면, 좀 일했던 대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얘네가 언젠가는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리사랑 엑스링크도 어쨌든 계속 서비스를 할 거고, 게이즈란 애도 나올 거고, 룬 거래도 지원을 하고 한다면 얘네들이 2년 동안의 런웨이 동안 또 다른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런칭하고 또 유지보수도 잘 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밝혀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감정적인 말이고, 대신에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알렉스가 현재 5안을 채택하면 앞으로 2년 정도 런웨이를 남겨두고 알렉스 프로젝트를 운영할 건데, 과연 2년 안에 어느 정도나 프로젝트를 복구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시기를 다시 겪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멀티시그도 하고 풀도 업그레이드 하면 이전보다 보안은 강화될 거예요. 근데 이런 감성적인 소리 말고 그냥 좀 데이터 같은 걸 보면, 알렉스가 만약에 이번에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쨌든 가장 수혜를 받을 건 이제 스택스의 또 다른 AMN텍스인 벨러가 될 것 같아요. 스택스왑은 있긴 한데 저는 스택스왑은 프로젝트 자체가 관리를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서 스택스왑이 알렉스의 자리를 되찾을 것 같진 않고요. 그럼 이제 이 벨러가 알렉스의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먹는가,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알렉스가 이제 2.0을 출시하고 TVL을 얼마나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데이터로 보면 알렉스가 살아날 확률을 좀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사이트는 stacksPulse.com이라는 건데 유저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벨러가 과연 알렉스 오픈 이후에 어느 정도나 치고 올라오는지를 보면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벨러 파밍이 이율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벨러는 펄프덱스가 메인 프로덕트가 될 거라서 좀 벨러 토큰은 캐놓으면 쓸 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살펴봐서 알렉스의 부활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알렉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실드를 치긴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렉스를 팔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솔직한 감정. 알렉스 티켓 IDO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얘네가 진짜 열심히 해왔던 팀이라는 거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프라이빗 키 털린 거는 저는 사실 진짜 어쩌면 제가 제일 화나고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렉스를 소개를 많이 드렸던 만큼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주말에 영상 찍습니다. 알렉스는 아마 재개되고 나서 영상을 또 어떻게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이 업데이트 정도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고, 또 관련 소식은 중요 소식이 나온다면 유튜브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나고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데요. 모쪼록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도 잘 추스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